제가 수직 이착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면 열차 같은 것도 보면은 앞뒤로 엔진 달아서 움직이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불꽃 분사 방식이 앞뒤로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앞뒤로 달 수 있는 거죠. 불꽃 분사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뭐 석탄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석탄을 앞뒤로 떼면은 앞에 엔진이 있고 뒤로 엔진이 있으면 열차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대 열차도 앞뒤로 움직이는 거 있고 자동차에다가도 그것을 앞뒤로 움직이는 엔진을 달면은 앞뒤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이제 롤스로이스인가 거기다가 앞뒤로 움직였다가 리무진에다가 그 엔진을 달아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지금 현재 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하죠. 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드론 택시 같은 것도 나오죠 요새. 드론 택시도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 기술은 이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로켓 우리가 우주 로켓 쏠 때도 수직으로 올리지 수평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직으로 올리면 그것이 이제 수직으로 내리면 다시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거죠. 그럼 불꽃이 분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불꽃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 군데 내뿜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 로켓 그 우주 로켓 할 때 그 불꽃 분사를 갖다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엔진을 여러 군데 달아 가지고 네 개는 이렇게 5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쏘잖아요. 미사일도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불꽃을 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작은 비행차라고 합시다. 작은 비행차인데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불꽃을 조절해 가면서 가스불이다 그러면 강중력으로 해서 10군데에서 불꽃을 분사를 했을 때 수직이 착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이 태워지든 말든 일단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면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십니다. 불꽃을 이렇게 조절해 연탄구멍 방식으로 열 군데 정도 지금 뭐 우주 로켓이나 아니면 군사용 일단 미사일 쏠 때도 그렇죠. 좀 이렇게 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불꽃을 내뿜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10군데 정도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서 가스불을 조절하듯이 처음에 좀 빠르게 가지지 않고 그 안정적으로 위에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스불 조절하듯이 약하게 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따라서 그래서 조절을 하고 서서히 또 오르고 그다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 불꽃은 이제 분사하는 방식을 밑에도 달아도 되지만 위에도 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이게 구 형식으로 만들어서 위에다 내리면 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열차 같은 것도 앞뒤로 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앞뒤로 달 수 있잖아요. 불꽃 분사 방식, 불꽃을. 그러면 이쪽에서 분사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분사를 이쪽으로 이렇게 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장점이라는 게 있는데 밑으로도 분사를 해서 수직이 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위로도 분사를 해주면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고 열차처럼 앞에 다르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불꽃을 분사해서 나가는 방식이면 전후 그 위아래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혀 어려운 그런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비행체 같은 것을 구형식으로 만들면 장점이 그렇죠. 엔진 분사 방식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방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지 않은 데는 어프를 시키면 되고요. 그걸 가동을 시키면 그쪽으로 방향을 가게 된다. 그럼 미사일 같은 것이 왔을 때 싹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구형식으로 만들면 이게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바다 같은 데 무슨 이렇게 어뢰 딱 쌌다 그러면 이쪽 엔진을 앞뒤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앞뒤로 또는 이렇게 사방으로 360도 전후 좌우다고 합시다. 전후 좌우에 프로펠러 구조를 가진 그런 구형식의 어떤 잠수정이 있다. 그러면 그쪽 엔진을 어프 시키면은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잠수함 같은 게 이렇게 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은 건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구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쪽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 엔진을 그쪽 방향에 움직이기를 원하는 엔진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쪽으로 싹 옆으로만 딱 피할 수 있고요. 아래로 오면은 약간 위로 떠오르든지 이렇게 물속이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식의 어떤 잠수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늘로 올리고 싶다. 그럼 그런 잠수정이 그렇죠. 프로펠러 방식으로 현재 드론 택시 같은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나와가지고 뛰어오르면 하늘로도 올라가거나 다시 잠수하거나 이렇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같은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체 같은 경우는 제가 블레이드라는 그 장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기만 빨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갖고 각 연소실로 원하는 곳에 뭐 전후 좌우로 달았든지 위아래 달았든지 연소실로 보내기만 하면 비행체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감 분사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잠깐 뭐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블레이드 장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근데 불꽃을 이렇게 가면 이쪽에 내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해서 이러고 하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뿜었는데 이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방향을 따라서 이게 봅시다. 위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자 밑에서 올라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또는 사선으로 이렇게 뿜어주면 특유의 사선 구조라고 그러죠. 사선으로 분사를 뿜어주면 비행체가 그렇죠. 비행체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있으면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비행체의 무게를 띄어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제 특유의 사선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체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압축 공기를 갖다가 초공동 어뢰처럼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어 가지고 비행체의 어떤 마찰력을 줄여주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압축 공기를 앞에도 쏠 수 있지만 그렇죠. 사방으로 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람만 그냥 내뿜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비행체 자체가 초공동 오류처럼 공기막 속에 갇히게 되고 그 안에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축 공기를 내뿜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펠러 방식도 그렇죠. 전후 좌우로 이렇게 다루면 그쪽 방향을 이제 언어프식으로 어프를 시키면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자유로 물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비행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프로펠러를 밑에 딱 가동을 시켜준다. 밑에 이제 달아있다. 그러면 프로펠러가 지금 헬기도 추적이 착륙하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딱 달아주는 방식과 위에 딱 달아주는 방식을 두 개를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행체가 이렇게 밑에서 프로펠러 올려주면은 밑에서 프로펠러 움직여주는 것과 위에서 프로펠러 움직여주는 이 방식을 혼용을 해서 수직이 착륙에도 동원하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식이 여러 군데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어떤 비행체에서도 쓰시던데 전기 방식이든 전기로 프로펠러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갈 때 전기의 양을 틀리게 줘가지고 프로펠러 회전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회전수를 조절해서 이게 방향을 좀 프로펠러 회전수가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이 가겠죠. 그와 같은 조향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제 기술입니다. YTN 어떤 업체에서 이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뭐 독일 어떤 업체 거기서도 비행체 업체에서도 하고 이번엔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동 배터리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외부의 충격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격벽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급발진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택시 같은 거 부딪혀 가지고 급발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겨울철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제가 온도 문제 따르면 이게 추워서 출력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전기가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가서 전기 출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알았어요.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하듯이 여름에 더우면 냉방, 겨울에 더우면 난방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YTN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제 페이스북에 저 국정원이라 여러 광고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국정원이라 정부 입김이 닿는 YTN에서 하더니 현대기아차에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성페이에서 어떤 전파에다가 제가 드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고 드론 100대 나 군에서 이제 쓴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의 전파에 어떤 전파 이게 전파의 비밀번호 방식, 안고 방식, 호출 번호 방식을 단다 했더니 그거는 삼성페이에서 비밀번호 이렇게 전파로 비밀번호 현관문 여는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거든요. 플라스틱 창 YTN에서 보도하시고 그것도 제가 기존의 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더 붙여가지고 외부 침입을 좀 어렵게 만들어 잘 깨지니까 유리창은 플라스틱 창은 잘 안 깨지죠. 그래서 동시에 단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YTN에서 보도를 하시. 서울시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창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 플라스틱 창을 그냥 서울시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존 유리창에 하나 더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별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주는 어떤 단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붙이기도 쉽고 나중에 이제 잘 떨어질 수 있어요. 유리창은 접착제로 해도 잘 떨어질 수 있어서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창을 그냥 붙이는 게 플라스틱은 얇게 붙여도 되잖아요. 네? 가격도 싸고 잘 붙어요.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비상벨 시스템을 그렇죠. 많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휴대폰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앱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상황을 아니면 그런 것도 기존에 뭐 채팅 사이트 그런 구조로도 되고 여러 사람에게 유튜브에서도 되잖아요. 유튜브 실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유튜브 실시간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허용이 안 되거든요. 권리가 이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다 채팅 사이트라든지 이렇게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현재 있는 데가 주차장이다. 어떤 위험한 장소에서 위험한 당이 당하되 실시간으로 틀어주면 아프리카 TV에서 그렇게 했나? 예. 그런 채팅 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그 사람들이 대신 신고해주는 이런 위치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면 좋죠. 예.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다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기술이 좀 많이 나오고 이거 방송에서요. 단지 저는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 기술 사시면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입니다.